안녕하십니까.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 시작합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더 많은 젊은이들과 난민 그리고 마오리들을 위한 새로운 교육, 이민, 사회 보장 시스템을 발표했습니다. 제신다 아던 총리와 윌리 잭슨 고용부 장관은 지난 12일 6가지의 폭넓은 고용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새로운 고용정책에 따르면 더 많은 마오리와 태평양 섬나라 사람들, 난민과 새로운 이민자, 장애자 등을 고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던 총리는 12일 일을 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과 가족들을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새로운 고용정책은 또 올바른 훈련 시스템을 통해 사업체와 지방도시를 돕고 다양한 일꾼들을 길러내 평생 일자리가 되도록 격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통계청은 지난주 올 1분기 실업률이 3.9%로 2008년 이후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인 국민당은 직업을 찾으면서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14,000명이 늘었다며 통계청의 발표에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남부 오클랜드 지역사회는 이 지역의 테파파 박물관 계획을 철회한 것은 커다란 손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웰링턴 국립박물관인 테파파는 테파파 마누카우 프로젝트가 2015년과 올해 정부 지원 계획에서 거부당해 이를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테파파 마누카우 계획은 지난 2013년 이후 마누카우의 창고터에 지을 계획으로 추진돼 왔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웰링턴 지역 지진에 대비해 지방에서 수집된 일부 아이템을 전시할 목적으로 추진됐었습니다. 마누카우 지역 주민들은 정부 예산에서 테파파 박물관 건립 비용을 충당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희망은 버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클랜드 의회는 남부 지역인 드루리 푸케코해 지역에 앞으로 30년 이내에 34,500채의 새로운 집을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클랜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들 두 개 지역에 대규모 주택을 건설하는 계획과 함께 현재 드루리 빌리지에 타운센터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클랜드 의회는 또 드루리 오파헤케 지역에 22,000채의 신규 주택을 건설하고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푸케코해와 파에라타 지역에 12,500채의 집을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두 지역은 대부분 미래도시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앞으로 30년간 드루리 남쪽과 파에라타 지역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ANZ은행은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기준 이율을 크게 낮추면서 모기지를 받은 사람들은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이자를 받는 사람에게는 나쁜 소식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은행이 기준 이율을 낮추자 5개 시중은행도 이율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기준 이율을 50베이시스 포인트 낮추어 1%로 발표하자 5개 시중은행도 이율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시중은행 중 ASB가 주택융자 이율을 제일 먼저 낮추었고 이어서 웨스트팩과 BNZ, 키위뱅크 그리고 ANZ도 이율을 낮추었습니다. ASB의 주택융자 변동 이율은 5.7%에서 5.2%로 낮추고 신규 고객은 8월 14일부터 기존 고객은 8월 2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ANZ은행도 변동 이율과 고정 이율을 각각 0.5% 낮춘 5.69%와 5.19%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천 가구의 폰테라 축산 농가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최초로 폰테라가 각 축산 농가에서 얼마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지를 자료를 통해 알려주게 됩니다. 이 자료는 농민들에게 자신들의 농가에서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고 이를 줄이기 위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를 알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폰테라는 작년에 실시한 자체 조사를 통해 98%의 농민들이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고 40% 이상의 농민들은 어떻게 온실가스를 줄일 것인지를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축산농가는 세계에서 가장 적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뉴질랜드 국내 전체 온실가스의 25%를 축산농가에서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와 호주 간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호주의 정계에서는 이미 수백 명의 뉴질랜드인들을 추방한 데 이어 관련법을 더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에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호주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1년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자국으로 추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뉴질랜드와 호주 사이에는 비자 면제 협정이 맺어져 있고 그 결과 양국 간에 발생하는 이민 문제와 관련해 호주의 정책이 뉴질랜드인에게 불평등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호주 SBS 측은 새로운 이민법 강화 이후 뉴질랜드와 호주 간에 논쟁의 여지가 생겼다고 보도했습니다. 오클랜드 의회는 233헥타의 땅을 공공용지로 지정해 더 많은 시민들이 쉽게 야외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필고프 오클랜드 시장은 성명을 통해 오클랜드시의 규모가 커지면서 더 넓고 쾌적한 야외 공간이 필요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필고프 시장은 이에 따라 더 넓은 공원과 공공용지를 만들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오클랜드시의 이러한 결정은 오와랑기 로드의 미래도시 계획과 함께 진행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일 안전보장과 관련된 물품의 수출관리 절차를 우대하는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정부 시행령을 공포했습니다.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이 조치로 한국이 수출관리 절차 우대 대상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반도체 재료 등에 대한 수출 관리를 강화한 후 두 번째로 나온 조치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 것은 한국이 처음입니다. 군사 전용의 가능성이 특히 높은 물품은 수출 계약 시 일본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식품이나 목재 등을 제외한 모든 품목도 군사 전용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개별 품목에 대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무역 상대국을 그룹 A에서 D까지로 4단계로 분류하고 있는데 오는 28일부터는 한국이 그룹 A에서 B로 한 단계 내려가게 됩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 징용공 문제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일본 관방장관은 안전보장에 관련된 조치로 경제 보복이나 징용공 문제에 대한 대항 조치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한국과 일본 간의 지소미아를 놓고 큰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소미아가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소미아는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약자로 일반적 군사정보 보호 협정이라는 뜻입니다. 일본의 경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7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도 군사정보 보호 협정을 맺고 있고 한국과는 지난 2016년 11월에 지소미아를 체결했습니다. 지소미아 협정문에는 비밀정보를 공유할 때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데 허가 없이 제3국에 정보를 건네주지 않도록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도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간의 지소미아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만기 90일 전에 파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파기를 통보하는 만기일인 오는 24일까지 파기를 통보할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인이 한일 양국 간의 마찰로 인해 다른 나라로 여행을 떠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관광업계에 따르면 8월 첫 주 한국 여행에 대한 일본인의 문의가 평소에 비해 거의 80%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4일 한국 여행에 대한 발표를 한 후 일본인의 한국 여행에 대한 문의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오는 9월부터 11월 사이에 한국 여행을 예약한 일본인은 작년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인의 반일 시위에 대한 일본 언론의 보도도 많은 일본인을 놀라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로 알려진 가운데 산부인과와 유치원이 문을 닫는 숫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한국 전국의 유치원 수는 39,171개로 지난 2014년 43,742개에 비해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또 이 숫자는 계속 줄어들어 올 6월 말에는 유치원 숫자가 37,589개로 나타나 6개월간 1,500개나 줄어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산부인과의 수도 줄어들고 있는데 2009년 1,628개였던 산부인과가 작년 말에는 1,311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제18기 민주평통 뉴질랜드 협의회의 해단식이 지난 9일 오클랜드 시내 리지스 호텔에서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이날 해단식에는 안기종 민주평통 뉴질랜드 협의회장과 홍백원 총영사를 비롯한 한인 단체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고 좋은 행사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현재 자문위원님들과 또 여기에 계신 우리 단체장님들께서 항상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믿어주고 또 밀어주고 했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18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이걸 모토로 다음 19기에는 또 어떤 분이 또 협의회장이 되셔가지고 이끌어갈지 또 저도 좀 궁금합니다만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은 우리 뉴질랜드 사회에 아마 다들 영향력도 있고 나름대로 자기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 오피니언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한인회나 우리 한국통 모임이나 이런 데 관심을 좀 가지시고 비판할 일이 있으면 적극 나서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나서서 서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화합점을 찾아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또다시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고 밝혔는데 미한 연합훈련에 대해 불만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격화된 한일 갈등에 대해서는 두 나라가 늘 싸워 미국을 난처하게 만든다면서 양국이 잘 지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김정은 위원장에게서 또다시 서한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도 매우 아름다운 편지였다면서 3쪽짜리였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시험을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He's not happy with the testing. It's a very small testing that we did, but he wasn't happy with the testing. He put that in the letter. 트럼프 대통령은 테스트, 즉 실험이 무슨 뜻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워게임이라면서 과거 자신이 지칭했던 미한 연합훈련임을 확인하고 자신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서도 이 훈련은 중요하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ve never liked it either. I've never liked it. I've never been a fan. You know why? I don't like paying for it. But I don't like it either. But I said do this because this was a big test. 북한이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한 뒤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비난을 이어왔는데 김 위원장은 편지를 통해 직접 이런 메시지를 전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김 위원장과 자신은 다시 만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일 갈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항상 싸운다면서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outh Korea and Japan are fighting all the time. They've got to get along because it puts us in a very bad position.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면서 양국이 마주 앉아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랐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